사람은 누구나 그 자기의 인생을 그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싶고 풍요롭게 자기가 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진짜 말 그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행복이라는 그 단어 안에 그 함축되어 있는 거는 나의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면 내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하나의 그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내가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내 자식, 내 이 손자들이 그 가정을 꾸려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며느리를 얻든 사위를 얻든 이렇게 무슨 결혼이라는 거를 반드시 해야지 되죠. 그러면 결혼의 상대자, 나의 그 행복한 인생을 가꾸어 줄 수 있는 그 결혼의 그 상대자를 어떻게 해야지 선별할 수 있고 그 상대의 그 배우자를 이 기운이 큰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알아봐야지 돼요. 그 알아본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기운이 기본적으로 커져야지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그 배우자, 그러면 이제 결혼을 이루어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배우자를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좋지 않는 배우자의 그 대상의 그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좋지 않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지 되겠다. 그거는 그 사람의 꿈이에요, 꿈. 그 사람의 그 이상이죠. 현실은 기운이 작은데 이상세계에서는 기운이 큰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운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동기가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동기가뭉하면서 나보다 좀 낫다, 나보다 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적당하게 비슷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야지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의 기운이 커지기 위해서는 내 배우자도 기운이 커지는 사람을 만나죠. 그러면 내가 기운이 커지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내면 당연히 그 배우자도 기운이 커진 사람이 와요. 내가 근데 기운을 커지게 갖춰놓지 않는다면 당연히 배우자가 될 사람도 기운이 작은 사람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배우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될 사람들의 그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 세 가지의 그 특징만 잘 이렇게 자기가 캐치를 하더라도 그 수준에 맞춰가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세 가지의 안의 특징에 그런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배우자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배우자감은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그것이 며느리감이든 사위감이든 아니면 내 배우자든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볼 것이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이 기운이 작은지를 모르니까 일단 그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를 봐야지 돼요. 그러면 긍정적인 그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두 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데이트를 몇 번 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가,
대단히 그 지극한 정성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을 하는가, 요거를 잘 봐야지 돼요. 그것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긍정적인가를 봐야지 돼요.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원심의 힘이 굉장히 크게 작동이 돼요. 욕심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원심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욕심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자든 남자든 시기와 질투를 해요. 그래서 구속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번 만나다가 보면은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구속하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기운이 작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렇게 구속하려고 하지도 않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렇게 편안하게 지낸다. 그리고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내가 같이 함께 있든 같이 함께 없든 항상 편안하게 해준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자들은 특히 맨 처음에는 그냥 관대하게 지내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구속을 해요. 그래서 그 남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어디냐, 뭐 하냐, 어디에 있느냐, 밥은 뭐 먹었느냐, 영화는 뭐를 봤느냐, 친구 누구하고 있냐, 친구 이름이 누구냐, 뭐 게임을 하면 게임 뭐를 했냐,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요. 그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 맨 처음에는 그것이 관심인 줄 알고 좋아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집착으로 계속 그 상대를 구속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현상이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전화하고 확인하고 전화하고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기운이 작기 때문에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중에는 싸움만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충동 구매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충동 구매하면은 대부분 여자가 충동 구매할 것처럼 그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남자도 충동 구매를 해요. 그래서 여자들 이렇게 보면은 이 자기가 이제 뭐 옷이 없다, 뭐 핸드백이 없다, 뭐 가방이 없다, 뭐가 없다, 뭐 이러면서 계속 뭔가를 사려고 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를 사려고 하고, 뭔가를 사면 그거는 욕심이 많고 충동 구매가 심한 사람이다. 근데 내가 사귀는 사람이 충동 구매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절약 정신도 있고, 자기가 꼭 그 사야지 된 물건만 사지, 불필요한 것들은 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연봉이 2천이든 3천이든 5천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수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연봉이 1억이다. 그런데 지출이 1억 5천이다. 그러면 1억이라는 그 연봉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연봉 1억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실력이 있다 이러면서 잡아주지만, 그 사람이 충동 구매를 많이 하고 사치가 심하고 여행을 잘 다니고 어디를 놀러 가고 음식점 좋은 데 돌아다니고 이렇게 맛집 돌아다니면서 자기 취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그 미래의 앞날이 어둡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만나면 안 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성장,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면 매일 희희낙낙 즐거움만 쫓아다녀. 그래서 어디 가면은 뭐가 좋더라, 어디는 뭐가 좋더라, 막 이런 얘기만 해. 그리고 매일 술 먹는 얘기, 뭐 즐거운 얘기, 아니면 놀러 다닐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개발을 하면서 보다 진취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또 써먹고 그 다음에 뜬구름 잡지 않고 현실적인 자기의 그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도 있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자신감도 떨어진다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는 혼자 있으면 불안 증세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을 구속을 하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어딨냐 그리고 자기한테 오라고 하고 그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운이 자꾸 작아져서 기운이 작은 사람끼리 만나게 되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그 성장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다 만남으로써 지속적으로 싸우면서 파멸의 길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이 남녀가 만나서 행복하게 오손도손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성장을 시키면서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한 삶 속에서 매일 만나게 되면 싸우고 또 어쩌다 이제 즐거울 때도 있지 매일 싸우지는 않겠죠. 또 싸웠다가 또 저거 했다 싸웠다 저거 했다 이렇게 되면 자기의 그 인생 자체가 서로가 못할 짓이에요. 성장이 안 된다라는 거지. 서로의 발목을 잡아서 성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그 편안함을 누리면서 행복감을 갖추면서 나의 인생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배우자는 제가 말했듯이 긍정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충동구매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진취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인가 이거를 봐야지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운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시간이 문제지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에서 후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사람은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든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자기의 그 인생은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올바르게 이게 뻗쳐 나가는데 상대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되면은 나는 올바르게 뻗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승승장구하면서 더 나의 그 인생에서 더 이 날개를 달아주는 그러한 형국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시간이 문제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